드디어 GTX-A가 개통했죠. 그래서 오늘 GTX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GTX-A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평일 운행 시작한 GTX-A 오전 9시까지 1,900명 이용했다 하면서 이제 드디어 거의 장장 한 10년이 넘게 10년 넘게 했던 프로젝트죠. 그게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물론 부분 개통이기는 한데 개통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서에서 동탄을 이제 이동하는데 뭐 시간에 대해서 뭐 약간씩 뭐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는 지금 20분, 21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동탄에서 수서면 꽤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20분 만에 도착하니까 뭐 가깝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타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탈만하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걱정했던 것이 이제 지상에서 지하 50m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려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타고 뭐 이동하고 또 환승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동탄에서 지금 수서 구간 뭐 중간에 이제 성남역까지 내려본 분들의 입장은 뭐 괜찮다. 그래서 접근성도 뭐 나름 나쁘지 않았다 정도가 지금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사실 지금 이 GTX 효과가 뭐 그럼 대단하게 느껴지냐? 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GTX가 지금 부분 개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당분간 효과는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 GTX 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죠. 수서에서 동탄까지만 지금 개통을 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구성역이라 써 있는 이게 용인역입니다. 이 용인역은 지금 개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제 6월에 개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끼케야 수서, 성남, 동탄이야. 그러니까 동탄에서 뭐 삼성동이 뚫리면은 뭐 강남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뭐 대규모로 막 타겠지만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수서에서 내려서 다시 또 이제 환승을 해가지고 들어가려면 수서에서 삼성 가는 것도 꽤 걸리거든요. 시간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이동해서 뭐 강남역 가고 이런 것들도 걸리다 보니까 아직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임해역에서 이제 분당선 타가지고 수서역까지 오는 게 있어요. 요게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요 임해역 바로 한 블럭 옆에가 이제 성남역이거든요. GTX 성남역에서 타가지고 수서로 오면은 한 19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남역 바로 앞에 사는 분들은 뭐 시간이 조금 단축되겠지만 그래봐야 뭐 한 몇 분 차이거든요. 뭐 한 몇 분 차이인데 크게 뭐 이렇게 아직 어떤 효과가 많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금액도 좀 차이가 나고. 자, 그리고 이제 동탄에서 수서가 약간 거리가 좀 있지만 여기도 기존에 이제 SRT가 있습니다. 그래서 SRT 때문에 다니긴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비하면은 시간이 뭐 아주 많이 뭐 단축된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다만 이제 SRT가 이제 뭐 예매를 미리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연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GTX는 그냥 태그 딱 찍고 들어가면 되니까 편리하죠. 그리고 이제 금액도 좀 저렴해졌다 보니까 이 SRT 타던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일반적인 뭐 그냥 버스 타고 다니고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아주 큰 어떤 메리트가 느껴지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거기다 이제 동탄에서 이제 대치동 다니는 그런 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어느 정도 아이가 좀 컸어요. 이제 막 중2, 뭐 중3, 뭐 고등학생 뭐 이러면은 동탄에서 학원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좀 공부 잘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적성에 맞는 학원들이 이제 동탄에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딱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다 대치동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치동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동탄역에서 출발해가지고 한티 쪽도 많이 가거든요. 한티나 뭐 대치역 가는데 여기 가는 게 뭐 둘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수서역에 다 환승이 있어가지고 대략 한 40분 정도 걸린다. 그럼 집에서 나오고 뭐 이동하고 이런 거 따지면은 한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왕복 2시간 정도면 학원도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뭐 주말에 한번 간다거나 뭐 방학에 특강 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래가지고 동탄에서 학원 접근성은 조금 더 좋아졌다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비용이 뭐 어쨌든 증가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실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 워낙 단거리기도 하고 뭐 역도 좀 적다 보니까 거기다가 지금 좀 애매한 게 그 배차 간격이 지금 17분인데 이게 중간에 한번 25분, 30분 막 이렇게 텀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퇴근 시간이나 출근 시간에 한 차 놓치면 이 삐끗하면 이제 또 지각이야. 왜냐면 이게 GTX를 탄다는 게 뭐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아침에 잠 더 자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 더 자고 최대한 빠듯하게 회사에 정시 출근하려고 다 세팅을 했을 텐데 삐끗해가지고 만약에 한번 한 차 놓쳤다? 그럼 거의 무조건 지각을 하는 그런 구성이기 때문에 되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렇다고 이거 넉넉하게 17분 더 전에 나올 거면 뭐로 GTX를 타냐고. 그래서 지금 수요는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철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지금 이틀 됐죠. 이제 오늘까지 한 3일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일 동안 많이 타신 것 같은데 아마 당분간은 수요가 아주 높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GTX-A가 본격적으로 그래도 다닌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이 상부 북부 쪽이 좀 개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운정부터 해가지고 일산, 대곡, 창릉, 연신내에서 서울역까지가 이제 올해 하반기 아마 겨울쯤에 개통을 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뚫리면 여기는 이제 전용 노선이기 때문에 배차 간격도 좀 짧고요. 실제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꽤나 탈만한 정도의 배차 간격을 보여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산이나 파주 쪽에서 뭐 서울역, 뭐 광화문 뭐 이런 데 출근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대규모로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할 것 같은데 가장 핵심은 여기 삼성역이죠. 사실 삼성역이 뚫리기 시작해야 이거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완성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무정차 구간이 이제 생깁니다. 25년 하반기라고 돼 있는데 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무정차로 만약에 통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동탄부터 파주까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GTX-A가 효과가 얼마나 좋구나라는 걸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되겠죠. 자, 지금 GTX-B와 C가 착공식을 한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물론 아직 공사가 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착공을 했다는 거는 이제 공사를 하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 이제 준공까지 갈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GTX에 대해서 A가 좀 개통하니까 약간의 기대감이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차례는 누구냐 이제 GTX D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물론 D, E, F가 같이 발표가 되긴 했지만 D가 그래도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GTX D는 어찌됐든 간에 가장 핵심인 여기 삼성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GTX가 사업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요 삼성역을 지나가냐 안 지나가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강남 접근성이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따지거든요. 근데 GTX D가 삼성을 지나가요. 그러니까 B는 안 지나가고 B는 이렇게 가고 C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C는 또 삼성역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D도 생각보다 이 경제성이 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잠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강남도 그렇고요. 뭐 가산 디지털 단지도 그렇고 대부분 다 지금 직장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또 약간 배드타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들과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수도권 외곽에서 거주하시면서 이제 서울 도심으로 강남 쪽으로 출퇴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라인이 되게 괜찮단 말이죠. 기존에 가려고 그러면 이제 뭐 그 지옥철에서 막 한 40분, 1시간씩 막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15분, 20분으로 줄어든다 그러면은 탈만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민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은행에서 조금 막 컨소시엄 짜가지고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 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 건설사들하고 같이 GTX D를 한번 입찰을 해볼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GTX A가 이제 연말에 이제 어쨌든 북부 쪽도 개통을 하죠. 그럼 이제 GTX A가 정말 운영이 잘 되는구나라는 거를 본 다음에 사람들이 타는구나라는 걸 보면은 아마 GTX D는 경제성이 좀 나오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만 봤을 때 아직 뭐 개통한 지 뭐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지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사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이제 시간은 한 15년 이상은 걸릴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어찌됐든 간에 뭐 발표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계획 짜고 뭐 실시 설계하고 뭐 하면은 뭐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착공하고 정식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사실 변수가 많은 게 지하 공사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어쨌든 GTX D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GTX가 뭐 만능은 아니기 때문에 이 GTX가 이제 공사비가 워낙 비싸요. 그래서 이게 뭐 라인당 다르지만 뭐 한 4조, 6조, 7조 막 이렇게 들거든요. 뭐 어떤 건 뭐 10조도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10조가 그냥 말이 10조지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돈을 들여가지고 유지 비용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면은 내가 이제 들인 돈,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것 대비 유의미한 경제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유지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야죠. 많이 타고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적자 안 나고 돈이 뭐 흑자까지는 뭐 모르겠지만 적자가 안 나는 수준까지만 되라. 그래도 내가 만들게 라고 하는데 그 경제성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E나 F가 있어요. 이 F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건설 회사들도 이걸 뭐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성을 검토해보면 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왜냐면 이 라인을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이 F에 대해서는 사실 기업들이 지금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민자 사업으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정부가 돈을 주면 공사는 해주겠지만 우리 돈 들여가지고 여기서 뭐 돈 벌으라고 하면 쉽지 않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D, E, F 노선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D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이제 Y자, 크게는 뭐 X자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노선을 보면은 이 D랑 이제
공유를 합니다. 나름 이제 같이 좀 공사비를 좀 아끼려고 이제 E9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공유를 하지만 어딜 가냐면 등촌, DMC, 연신내, 평창, 신정릉, 광운대, 신내, 구리, 왕숙, 덕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보면은 한마디로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도심지를 지나가지고 출퇴근을 하려면 직장으로 가려고 이거 GTX를 타는 건데 이게 지금 공항 가기 위해서 타는 노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항 가라고 이 노선을 만드는 건데 거기다가 뭐 몇 조를 태운다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죠. 왜냐면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올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E는 그래도 뭐 공항이라도 간다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F는 뭐냐면 이제 순환선입니다. 그러니까 순환선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순환선을 왜 타냐 이거지. 물론 이제 이게 기존의 노선을 가지고 이제 최대한 뭐 비용을 안 들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성이기는 합니다. 기존에 이제 노선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뭐 복선으로 해야 되고 뭐 여기다 차량 배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타가지고 뭐 D나 뭐 C, B 이런 걸 이제 갈아타라 뭐 이런 얘기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으로 하기가 좀 경쟁력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민간 자본 유치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돈이 돼야지 하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A나 C, D 이런 것들은 이제 민간에서도 야 강남으로 가? 그럼 이거 사람들 많이 탈 것 같은데 그럼 이거 한번 우리가 한 5조 6조 모아가지고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한번 흑자 한번 내볼까요? 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B가 좀 힘들었죠. B 힘들었고 이제 E나 F도 아직은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 GTX가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대단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이제 계속 가가지고 이제 Z도 나온다는데 이게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최근에 GTX G랑 H가 나왔어요. GH가 지금 어젠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GH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GH도 대단한 라인이에요. 뭐냐면 이 GH 한번 볼게요. H는 문산에서 시작해. 문산에서 금촌이라고 있어요. 여기 문정보다 더 위에야. 거의 진짜 그 개성 가까운 그쪽인데 여기도 이제 그 있거든요. 여기랑 해서 이제 삼송으로 해가지고 연신내로 해서 여기 이제 광화문을 비켜서 이제 동대문으로 갔다가 건대 들려가지고 삼성동을 안 가고 이제 잠실 갔다가 이제 위례로 가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지하로 이제 초고속으로 이제 뚫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이 동네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연신내에서 갈아타고 이런 거 출퇴근이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지금 뭐 비용이 한 5조, 막 4조, 5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죠. 거기다 이제 G도 보면은 이제 송우, 동의정부 해서 구리, 건대 입구에서 이제 노년으로 꺾어가지고 사당으로 해서 광명, 숭의로 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도 그 GTX가 없는 곳을 조금 좀 배려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좀 경제성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출퇴근을 위해서 타는 게 GTX인데 도심지를 지금 약간 피해가는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외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 뭐 이런 것도 뭐 좋은 목표이긴 하죠. 그런 것도 뭐 필요하긴 하지만 사실 이게 금액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5조 들여서 만들었어요. 진짜 만들었어요. 이 소외 지역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안 타. 꽤 그런 노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자가 계속 쌓이는 지하철 노선들도 많은데 이거는 적자가 지하철 수준이 아니겠죠. 훨씬 크겠죠. 그러면 이런 데들이 이제 적자 나는 순간 이제 유지 보수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정말 경제성을 잘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는 삼성역까지 개통이 된다. 이것까지 보면 이제 앞으로 빠르면 뭐 29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30년 뭐 31년 뭐 이때까지는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됐든 이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혁명적인 변화는 맞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일산이나 뭐 파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 사람들 중에서 북서쪽에 사시는 분들 말고는 사실 큰 맘 먹고 가야 됩니다. 특히 이제 강남권에 거주하시거나 아니면 경기 남부 쪽에서 뭐 파주나 일산을 간다?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길도 많이 막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한 30분? 뭐 길면 뭐 40분 정도 안에 꽤 빠르게 도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이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타게 되고 체감하게 되면은 야, GTX가 좋긴 좋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단기간이어서 아직 많은 체감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지만 GTX는 기본적으로 장거리 구간을 타야지만 효과가 커지겠죠. 워낙 초고속으로 달리니까 시속 170km까지 달리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개통을 했는데 뭐 이렇게 미지근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분들한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고 그리고 이게 GTX를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장 뭐 여기 투자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차별화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TX역 인근으로 그 확실한 어떤 그 양극화도 일어날 것 같고요. 특히 어떤 그 작은 지역들은 작은 생활권에서는 그쪽으로 좀 쏠림 현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들, 그러니까 되게 가깝게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왜 이 동네에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라고 말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고, 근데 그 영향권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기존 가격 정도 유지하는, 그러니까 이 GTX역 앞은 그 동네 시세랑은 약간 다르게 움직일 것 같다라는 게 약간 중장기적인 포인트인데, 지금 당장은 그런 효과가 일어나지가 않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지금 BC도 어쨌든 착공은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한 10년 봐야 됩니다. 빨라도 10년, 뭐 느리면 뭐 15년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D는 뭐 이제 시작할까 말까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도 어쨌든 관심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3년, 5년 안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까라고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미적지근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정도 가지자. 그리고 생각보다 쾌적했다라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